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05절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계획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인류 사이에를 지금 하는 중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부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서 국사라 그러죠. 국사나 인류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역사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글로서도 기록을 할까 하는데, 역사라고 할 때 기록이잖아요.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기록이 안 남아있는 것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거죠. 기록 이전에도 분명히 역사가 있었는데 기록이 된 것만 역사로 보는 거죠. 그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떤 전설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전래되어지는 어떤 자료들, 요렇게만 하는 거죠. 근데 기록된 역사를 그럴 적에, 국사든지 세계사든 역사는 누가 기술이라고 해요. 이런 기술 할 수 있나?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역사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역사는 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도 인류사도 누가 기술할 수 있나? 이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은 내 개인의 삶이 한 개인의 삶이 결국 국사가 되고 한 개인의 삶이 세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개인으로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객관성이 없으니까. 역사는 철저하게 객관성을 기반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나로부터 되어지기 때문에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내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은 내용을, 관계된 사람이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그걸 역사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차라리 역사가 없는 게 낫지, 역사라고 둘 필요가 없어요. 개인의 기록에 대해서 내 후손들이 적어놓은 그런 그 족보에 가면 얼마든지 찾잖아요. 족보. 가문의 족보들 찾아가 보면요, 그 역사 아닌 내용들, 어디 역사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가문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우리 가문의 역사다, 족보의 내용을 이렇게 한 데도 있다니까. 그래도 아무도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자기 가문의 대대로 그렇게 알고 가겠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문의 족보 이상으로 어느 일정한 사회 단위로 서서 어떤 국가라는 어떤 단체로서 이것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나와서 어떤 기술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친다 가르치겠죠? 개인의 주관에 있는 자기 족보에 있는 내용 갖고 이야기해버리면요, 그럼 차라리 안 배우지. 그런 걸 왜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왜 그런 걸 기록해야 되느냐? 왜 객관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 일본에 대한 우리 자세도 좀 필요한데, 일본에 대한 자세는 좀 다르게 놔두더라도
인터넷에 내가 뭐 봤어요. 유튜브에 다니는 내용인데, 유튜브에 있는 내용인데, 2015년, 유튜브에 2015년, 요건 따로 나갔고, 10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10월 15일 날. 대정부 청문회 석상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이제 정부 지뢰하는 야당 의원이, 야당의 그때 지뢰한 사람 은수미 의원하고 나오는 설전, 여기 유튜브에 쭉 나와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당시 이때 이제 소위 말하면 국정교과서 이야기예요. 국정교과서가 한참 해산이 됐을 적에,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교과서를 막고, 여기서는 지금 지지하는 거는, 야당은 지금, 거민정 교과서를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데, 역사교과서가 나와 있으니까, 거민정이 나와 있는데, 그냥 쓰지 왜 또 국정교과서를 만드냐.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 은수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국정교과서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래. 질문이 이래 되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를 하는, 소위 말해 국정교과서 출판사를 가는 출판사가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는 안 밝힙니다. 이거는 개인의 회사하고 관계된 거니까 안 밝히는 거예요. 이제 요 국정교과서가 지지하고 있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 나오는 그 책에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아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은수미 야당이 황교안 총리한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느냐, 국정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느냐, 이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아니, 주체사상이라면은 북한의 내용인데,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을 왜 남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가르칠 리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정부에서 지침 줄 이유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몰랐던 거지. 기술된 자체를 모르고. 또 이 질문의 의도가 사실은 이게 꼬이가 있는 거예요. 꼬이가 있는데 이걸 못 푸는 거지. 이제 국정교과서에 해당될 만한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대한것과 정부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지침서를 어떻게 가르쳐라. 지침서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 은수미 야당은 그걸 딱 붙잡는 거지. 왜 정부의 지침 교과서까지 있는데, 그 주체사상을 거민정 교과서에서 가르친다고, 즉 말하면은,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거민정 교과서다라고 하면서 거민정 교과서를 공격하느냐, 이 말이라. 이걸 좀 붙잡는데, 분명한 하나 반대의 어떤 내용에서 국정교과서를 지향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서까지 나와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총리라 하면서 왜 그런 내용을 모르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아주 쾌우패를 당하는 쾌우패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똑똑하다는 국무총리가 완전히 꼼짝 못 하더라고. 근데 그 문화들 보면은, 말 자체를 보면은, 정말 국정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거로 돼 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교육 지침에도 주체사상은 어떤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에 준해서 가르치라고 딱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우리 여기서 가르친다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잘 봐야 돼요. 은수미 의원도 이걸 알고 일부러 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내용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왜 국가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왜 금인정은 주체사항 가르친다 하고, 그러면 국정교과서는 주체사항 가르치는 데서, 묵살하고, 그래, 넘어가느냐? 이런 쪽으로 반발하고 나온단 말이죠.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역사 문제거든? 역사는 누가 기술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국정교과서에서 기록해야 되느냐, 금인정에서 기록하느냐, 이 문제보다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똑같은 주제를 갖고 나타나도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정부에서 가르치라 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라 하는 거하고 정부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체사상에 대한, 주체사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즉 말하면 주체사상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객관적인 내용을 국정교과서에 엮는 거하고, 주체사상을 죄입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면서 기술하는 거하고는요, 이게 전혀 달라요. 즉 은수미 의원하고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그 대담에서 요 문제 자체가 꼬여 있는데, 이 꼬여 있는 것을 국회 대정부 질문 나오는데 황 총리가 그거 일일이 그런 복선 깔고 질문하는 것까지 다 이걸 파악할 수는 없는 게거든. 공격하는 사람은 나를 세워서 공격하고 칼날을 세워 공격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그 내용 전체를, 정부의 질문 내용을 다 일일이 준비를 다 하고는 일 수는 없는 거니까,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질문하는 의원 앞에 그 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딱 꽂아갖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그 구조가 그런 거예요. 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은 질문하거든. 국회의원은 이게 복선 깔고 삼복 깔고 막 복잡하게 깔아놔도 질문 당하는 사람은 그걸 일일이 대꾸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답을 해야? 그런 환경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갖고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아주 자기 근위와 자기 어떤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모르냐 하면서 과학적인 자세로, 대단히 교만한 자세로 대꾸를 하는, 이런 질문을 유도해 나가는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참 우리가 국사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는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나 안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이 객관적인 내용이 서로 뻔한 거는 대답하는데 잘못하면은 아니 그런 것도 몰라요 하고 서로 간에 일이 확인이 되는데, 역사 문제는 누가 기술하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누가 어떻게 가르치냐, 이것 따라서 내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주관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사는 그렇다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는데 세 가지의 어떤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좀 짚어 나가야 된다.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기록해야 될 것, 이거를 언급하고, 나는 역사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있다, 이걸 분명히 밝혀야 돼요. 요 내용을 기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떻다, 이걸 분명히, 또 그러고 내가 객관적인 위치다, 이걸 분명히 밝혀야 돼요. 세 가지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 적을까요? 역사 기술의 객관성. 객관성을 이거는 표현해놔야 돼. 표현. 나는 이렇다. 표현을 해야 돼. 첫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 역사는 답이 있는가? 이 내용은 지금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 답이 있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 내가 이야기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고, 아니면 답이 없다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은, 답이 있을 경우 어떻게 근거하느냐, 뭘 근거해서 답을 하느냐 이거지. 요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거는 뭐냐, 답이라고 할 때 그 근거는 뭐냐 하는 걸 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국가, 소속 국가의 지나간 역사, 지난 역사를 선을 그어가지고 일정한, 즉 직선성으로 볼 수 있는, 직선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의 연속, 어떤 게 있느냐 이거지. 지금 현재 사건들은, 지금 현재 있는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뭐 역사를 아니야말로 금인정 교과서를 킨다, 안 그러면 국정교과서 한다, 또 금인정 교과서 중에서 일본과 관계가 친일이 맞다, 항일이 맞다, 또 동학난 자체가 이게 5.18 민주화운동하고 연결된다 안 된다, 이것 자체는요, 이 자체가 역사성이 너무 짧았단 말이에요. 이 짧은 내용의 수많은 내용을 보다 앞에 적어도 1000년이면 1000년, 2000년이면 2000년 그 나라의 역사에 맞춰서, 우리는 기니까 1000년 단위를 한다면 다른 나라의 역사가 작으면 100년 단위를 해 좋으니까. 근데 당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갖고 역사가 옳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역사의 당대의 과거의 기간을 정해서 그게 기간의 그 텀이, 그 인터벌이 똑같이 1000년이면 1000년, 2000년이면 2000년, 500년이면 500년 인터벌을 딱 주가지고 그 인터벌 사이에서 생겨진 내용 자체를 연결해서 일직선상이 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옛날의 작은 사건 속에서도 일정하게 지금까지 왔다면은 이대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어떤 주관이 있는 거예요. 주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의 객관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역사는 답이 있다 할 때, 없으면 뭐 객관성하고 관계없으니까 답이 있다 할 때 그 근거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모든 사람은 인류인데 인류 사이에 미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지. 인류 사이 미래. 이 인류 사이 미래에 대한 점검은 해봤냐 이거지. 어느 위치에 있는 지금 역사냐. 인류사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는 어떤 위치에 두고 자기는 또 그러고 이 역사에 대한 답은 어떤 부분에 두고 있다. 요 내용이 1, 2, 3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답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류사가 가는 방향은 지금 이랬는데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까지 과거와 더불어서 이 직선을 놨을 때, 직선을 딱 비추었을 때, 이게 이렇게 가면 가장 좋지. 일직선으로.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안 가고,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거꾸로, 여기서 과거에는 저 멀리 있었는데, 중앙을 항상 오다가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방향 자체가 방향이 지금 인류가 가는 방향하고 완전히 방향이 뒤틀려 있다. 정반대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지침.
저런 내용을 갖고 있을 적에, 자, 그러면 현재 기술되어 있는 책들이 누가 기술해야 되느냐? 서울대학을 나와야 되는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 기술하는 게 제일 정확하냐? 안 그러면 목사가 기술하는 게 제일 정확하냐? 누가 기술해야 되냐? 누가? 역사책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교회도 교회사조차 교회 목사들이 모이는 교회사 기록조차 엉터리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져왔다는데요. 분명히 보였잖아요. 목사라도 못 믿는 거예요. 역사를 기술하는 데서 이 객관성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역사 기술자들의 그 주관적인 자세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역사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역사서가 얼마나 주관적이냐. 즉 자기 편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울타리가 있다는 울타리 안에서 기록된 역사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여실하게 나타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서를 기술한 저자들의 이력들, 가족관계, 그 조상과의 관계, 어떤 사건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역사 기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이력이 있구나, 이 사람의 집안 내력을 보니까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록을 하고 남다르게 연구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라면 그 역사는요, 안 맞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역사 기록이 있느냐? 없어요. 어쨌든 서울대학이라도 하버드 대학에 이야기가 나오도요, 자기한테 맞지 않고 자기 주관적인 내용이 가미 안 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자기 주관하고 자기의 어떤 입장하고 연결이 안 된 그 역사서가 있을까? 사람이 기록한 역사서에서 사람이 이름으로 어떤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주관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긴 역사서 중에서 역사적인 사건하고 무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걸 좁게 들어오면은 자기의 집안에 있는 어떤 족보하고 관계된 자료, 그거 연구하고 파고들다가, 안 그러면 자기 집안의 내력에서 누군가가 큰 사건에 휘말렸는데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뭔가 좀 파고들다가 어느 날 역사가로 변신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기술적인 사건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단 한마디로 서울대의 출신들의 농간에 의해서 놀아나는 역사기술사가 역사기술된 내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사에 문헌되어지는 책들이 돌아다니는 자료집을 찾아봐요. 그 기술된 자료들의 기술한 저자들의 제목하고 자기가 기술한 책, 역사적인 책하고 자기의 이력하고 관계 안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전혀 관계 안 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참 그걸 만약에 제가 이런 표현에서 일반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엉터리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역사적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도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제 자신에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니까. 그러므로 목사라도 역사 기술이 바르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국정교과서냐 검인정교과서는 할 때 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좀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거는 국정이 돼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마치 역사 부분은 국가의 단위 안에서의 족보와 같기 때문에 국가 단위 안에서의 그 국사 역사는 철저하게 검인정이 돼야 되고 검인정 이거는 국정이 돼야지. 누구든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일반화시켜서 배웠다는 위치에 있다면서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 거짓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마치 자기 족보를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 전체를 한 가족으로 보고 가족 전체가 읽는 국민들 전체가 읽는 국정교과서의 위치에서 하나의 족보 형태로 그것이 기술되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당대에 지금 현재 과거에 있는 내용을 당대에서 해석해야 될 이 요소는 바로 그것이 현재적으로 국가 단위 안에서 한 국가 안에 있는 그게 개인의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국사 자체를 실탁하면은요, 그거는 국가를 떠나야 돼요. 국가를 떠나야 될 요구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국정교과서는 다른 논란이 없어요. 이런 내용 때문에 역사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간에 그거 따로 볼 것 없이 국정이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교과서 역사 교과서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중국 자기들이 일어나는 내용에서 역사 교과 왜곡하고 하는 거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관계된 것만 이야기하지 자기 나라 역사를 기술하는 데서 그거 하는 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기술의 특징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역사 기술을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까 요 역사 기술의 그 객관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서 역사의 답이 있는가? 여기서 답이 있다. 이 근거를 대는데 이 근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기술을 이야기한다 할 때 이 근거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근거라면 역사적인 기술로서 어떤 표준서로서 인정하는 근거를 댄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로서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대대로 우리 민족의 글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글을 기준해서 기록한다면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데서 다 객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여기 대해서 소속 국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했지만 일정한 어떤 직선상에 있는 사건에 왜곡된 게 없이 일정한 수준의 직선상으로 나오는 해석, 동일한 해석,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사실이 유사한 게 나오더라도 일직선이 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사적인 내용을 갖고 기술한다. 그러면 그것도요, 누구든지 그런 거는 표현할 수 있죠. 그건 개방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누구든지. 마찬가지 인류사 전체의 미래를 나타내는, 인류사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분명한 역사관이 있고 그것이 돼 있으면은 저 사람의 인류 역사는 어떤 거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류 역사는 인류의 미래,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보고 또 역사에 대한 답으로서 근거로 나는 이걸 제시한다 라고 할 때는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그거는 기술은, 역사 기술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기술의 객관성에 대한 어떤 사전에 표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 국가의 이 국정교과서는 역사 문제에 대한 거는 좀 잠잠했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적어도 국무총리를 야당위원회를 해서 잠깐 시간에 질문 몇 마디 갖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국무총리를 비하하는 그런 질문이나 언행은 야당위원이지만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분명히 이야기돼요. 질문의 내용을 뻔히 보면 알거든. 저기 과학적인 자세다. 안 그러면 전 정말 정부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참 바로 세우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야당의 지적이다. 이런 거는요, 금방 누가 들어 말해요. 하여튼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됨됨이 아니까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아무리 해봐도 한 1선, 2선 정도에서 하다가 더 이상 못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당에 충성하는 거지 절대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 국민이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은 저 당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표현하는구나. 그러면 당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은 국민들이 벌써 안 봐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우리 국민들 안에 있는 하나의 고질적인 질병, 지금 인류사 이해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고 우리 국사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는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은 오늘 사람 이름을 직접적인 사람 이름을 해야 이게 제 자신도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듣고 나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며칠 날이냐면은 날짜는 보니까 2월 28일 날 제가 기록한 2월 21일 날 내가 기록한 거 보면은 아마 2월 21일 그럼 2016년 2월 21일 이전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일로 숭실대학이에요. 숭실대학 강단에 지금 여당의 여자 의원이죠. 나경원 의원이 뭔가 대화를 하려고 아마 그것을 강연하려고 초청받아서 거기서 강연을 하는데 숭실대학 학생이 저 위에 강단 2층극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친일파다. 친일파는 숭실대학 강단에서는 강의 못한다 이런 거죠. 이제 숭실대학 하는 이거 자체가 제가 속해 있는 교단, 교단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숭실대학 나온 사람들이 신대원의 대학원의 교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숭실대학을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숭실대학이 일종의 한일운동에 숭실대학 가면 일본에 대한 항일운동의 전당이라 자기들이 이제 그래요. 항일운동의 전당에서 친일파는 강의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거가 왜 나경원 의원을 친일파를 하느냐. 그럴 적에 나경원 의원이 누가 인터뷰에서 이번에 여인들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위안부.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하고 합의가 된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뭐 시대적으로 뭐 서로가 이렇게 무난하게 해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평가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거를 빗대어서 친일파다 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친일파다 하면서 거기서 감을 지르면서 몇 사람들이 강의를 막 방해하고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섬뜩했어요. 내가 섬뜩한 것이,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는데 우리 가족에 진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내 과거가 있는 거예요. 진해라는 것은 바로 일본 사람들의 군대에 일본의 해군 얼마나 강합니까? 일본 해군 청일 전쟁에서 이기는 참 태평양 전쟁에 큰 어떤 힘이 일본 해군에게 있는데 그 해군의 통제 사령부가 진해에 있어요. 그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은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내한테 주어진 환경은 일본 사람한테 두둔하고 일본 사람들이 있는 그 통제부에 소속이 돼가지고 군속으로 가든지 거기서 기술자로 있는지 한 사람들은 시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숭실대학의 학생을 표현하면 이건 완전히 친일파. 안 그러면 노예 제공 이걸 제공을 해서 한 사람들은 시내에 있은 거예요. 시내. 우리가 살던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이사와가지고 사는 그 지역은 조선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경화동이라니까. 진해 경화동. 저쪽엔 도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좀 부유하게 살고 그 집도 좋고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에 있고 우리는 초가집, 흙집 이래갖고 그 사람들 판자 이래갖고 그 일본 그 다다미 집 해갖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형태로. 우리 동네도 그런 게 한 집, 두 집, 몇 집 있는데 나무로 이거 판때기 떡 해갖고 안에는 아주 다다미를 해서 사는 그런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흙집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늘 일본 사람들이 살던 데 있었던 그 후손들에 대한 그걸 나름대로 경계를 하고 살아왔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대대로 어디 뭐 참 일제시대나 안 그러면 어떤 시대에 걸쳐서 어디 나가서 뭐 벼슬을 하려고 했나 완전히 총구석에만 살다가 진주성 싸움에서 일본인한테 진주성 싸움에서 후퇴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나름대로 장군이 산속에 숨어들어 가족들로 숨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폐장이 돼가지고 그냥 막 갑옷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소위 몰락한 조선시대 양반 집안에 그냥 이렇게 나가서 어디 하나 명함 하나 못 내보는 그 대대로 우리 5대조 6대조 그 대대로요 어디 반듯하게 뭔가 한 사람이 없는 그 환경에 내가 있는 게 친일파 논쟁에서 조금만 나오면 내가 걸리잖아요. 어느 거 하나라도 내 살아온 이 삶에 민주화운동에 아니야말로 공산주의하고 뭐 관계된 게 있나? 친일파 논쟁에 내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36년간 탄압받는 속에 우리 조상들이 한 명도 그게 연결이 안 돼 있고 속성 대대로 산골짜기 들어가서 막 파묻혀 살았으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반가웠는지 선뜻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숭실대학에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친일에 대해서 만약에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아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넘어가겠느냐 아주 섬뜩하더라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인데 김구라 씨가 어느 방송인지 김구라 씨가 나와서 운영하는 세 사람이에요. 김구라 씨 사회자고 또 한 사람은 유시민 씨라는 유시민. 유승민하고는 다르죠. 유승민은 새누리당 의원이고 유시민 씨는 정의당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을 한 노무현 의원 때는 모르겠어요. 김대중 의원 때 했는지 노무현 의원 때 했는지 장관이에요. 우리는 전직 장관. 근데 소설가 시인인가 소설가는 또 한 사람은 또 역시 변호사 출신이면서 역시 이 사람도 시인이라 하던데 서로 간에 김구라 씨도 말빨이 대단하잖아요. 말빨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세 사람이 어쨌든 이 말빨 똑같이 표현해서 말빨이 새도 보통이 아닌 세 사람이 앉아서 타는데 유시민 씨가 하는 반응 하나가 딱 보면은 어떤 친일에 대한 표현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발언을 이 사람 이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나와서 또 비판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었어. 주로 이 사람은 여당 쪽에 하고 유시민 씨는 아마 야당 쪽으로 이렇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한참 거리가 떨어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좀 나무라는지 유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 철저하게 친일의 딸이다 이거지. 그게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이 친일파 정도가 아니에요. 친일파에 해당되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유시민 씨는 친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런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아주 정색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조금이라도 두둔하면.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친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반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는 반응한다. 그럼 앞으로 100년 전이나, 그 전에 500년 전, 300년 전, 그때 1800년대 나오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 대한민국 사람이 역사 속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도 그럼 친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친일이라고 막 매도할 수 있느냐? 이 역사를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대한 표현을 본인도 평소에 해야 된다. 누구든지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할 때에 객관성을 두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앞으로도 동일한 자세로 1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고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고 그 거꾸로 해서 2000년 전에도 동일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에는 분명히 개념을 가졌을 적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좋은데 유시민 씨가 언론에서 굉장히 이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은 내가 본 게 일본에 대해서 나올 때는 너무 사람이 말이죠. 왜곡되게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는 그런 자세로 보여서 그릇이 좀 얕든지 안 그러면 지식은 풍부한데 그것 자체에 뭔가는 한쪽에 상처받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 참 국민들 앞에서 좀 이렇게 여러 국민들의 대표적인 자세로서 말하는 그런 데는 좀 안 맞다. 그 상처를 고치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객관성에 대한 것은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공적이든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될 그런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을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목사도 객관성에서는 항상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